안녕하십니까. 훈이 짠이의 굴톡입니다. 얼마 전 경찰이 김건모 씨를 상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해 여성이 진술한 날짜와 시간대에 김건모 씨가 해당 유흥업소에 갔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저장장치 메모리 카드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유흥업소 해당 직원들과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한 의류업체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피해자들의 GPS 정보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거기에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로 김건모 씨가 거기에 갔는지 여부를 네네.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경찰이 그래야지 또 질문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모 씨가 2016년 8월 사건 당일 GPS 말고 네, 좀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기록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기지국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이 경우는 1년이 지나면 거의 확인이 어려워요. 네네. 다만 이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술값을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게 카드로 계산했을 수도 있고 계좌이체를 해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계산을 했어야죠. 네네. 그럼 만약 GPS 경로상 네. 그날의 경로가 전혀 다른 곳이다. 네. 그럼 이 GPS는 그냥 뭐 쓸모가 없어지겠네요.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2016년 8월 20일이라고 특정을 했다고 칩시다. 네네. 8월 20일에는 김건모 씨 GPS 기록이 거기를 간 적이 없어요. 네네. 복원이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사가 끝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피해자의 주장이 그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건 예정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GPS 추적 장치는 압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블랙박스, 김건모 씨의 집 등 또 휴대전화 이런 네. 것들은 압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네. 근데 저절로 지워지기 때문에 압수는 안 한 것 같고요. 네. 김건모 씨 집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남아있는 게 있을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게 몰카 촬영이 아니잖아요. 비밀 카메라 촬영이 아니잖아요. 네. 비밀 카메라 촬영을 했으면 정준영 씨처럼 복원을 했을 때 동영상이라든가 문자가 복원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 저 가세형 측은 김건모 씨 측이 마담을 통해서 협박 수준의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담도 같은 공범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정말 협박을 했다면 네네. 또는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끔 네네. 방해했을 때는 보복범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네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서로 이런 협박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자꾸 면담을 강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GPS를 압수수색했는데 모 마담을 만났는지 여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담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될 거예요. 핸드폰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경우에는 보복범죄 관련해서 더 볼 수 있어요. 이 피해 여성이 가세연에 이메일로 제보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폭력범죄라고 한 신고한 동기 네. 도대체 정말로 순수한 동기였는지 네. 아니면 방송을 어떤 띄워보려고 하는 네. 과장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진우 기자의 기자 시인카. 저 이진우 기자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고 있는 그 사건에서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강용석 부인과 이현우 아내가 장전 씨를 김건모에게 소개했다고요. 강용석 부인은 장전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인했죠. 모르는 척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이진호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강용석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장지현 씨가 저희 집에 와서 막내의 피아노를 쳐준 적도 있다. 이게 또 이진호 기자한테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건모가 입은 박쥐 모양이 있는 그 배트맨 티셔츠죠. 요거에 대해서 좀 만들어진 실전과 네. 그 김건모 씨의 네. 피해 여성이 네. 봤다는 날짜에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 경우는 사건의 판을 흔들 수도 있어요. 피해 여성은 2016년 8월경에 김건모 씨가 배트맨 옷을 입고 와서 네. 자신을 성폭행했고 네.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네. 방송에 나와서 네. 자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오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김건모가 2016년 8월이 아닌 네. 2016년 12월 전에는 입은 적이 없었다 네. 라고 한다면
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신빙성이 완전히 탄핵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깨질 수 있는데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했던 여성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여성이 김건모 씨한테 제공한 게 2016년 12월 이후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건모 씨가 2016년 12월 전에는 입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실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한번 입어본 거예요. 네네. 입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여성에게 이 제작을 의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참고인들이 기간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한 여성의 진술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 여부는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세현 측에서 모두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피해 여성이 이 가세현의 방송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봐야겠죠. 자기과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주장을 할 수 없었는가. 말로 한다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건모 씨가 피해자가 될지 피해 여성이 피해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웃음기를 좀 뺐습니다. 이번 방송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참고인 조사나 가해자 측으로 조사를 진행이 될 건데 그때 나오는 대로 방송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니 짠이의 굴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